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입니다. 이거 좀 제가 따질 게 있습니다. 네. 유현진이 자기 관리 잘한다면서요. 나올 때마다 뭐 언제는 빵점 주고 언제는 7점 주고 이러면 뭐 믿고 보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류현진 선수의 생명은 동아줄은 핀포인트 제거예요. 맞아요. 네. 커맨드인데 네. 그게 이제 화이트삭스전에서 이제 그게 통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먼저 이제 화이트삭스전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에 앞서서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홈런 쳤는데 팀은 13대 1로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는 올해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그러니까 루징 레코드 팀, 5할이 안 되는 팀에서 MVP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원래 힘든가요, 메이저리그에서? 원래 MVP는 뭐예요? Most Valuable Player예요. 이 선수가 그러한 가치가 있어서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시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MVP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MOP가 돼야 돼요. 뭐냐면 Most Outstanding Player.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팀에서 제일 잘해. 그러면 아웃스탠딩 플레이어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타니는 그러니까 마이크 트라우트도 그때 이제 루징 레코드에서 MVP를 받았는데 네. 예전에 뭐 안드레 도슨도 그렇고 어니 뱅크스라고 시카고 컵스 때 그랬는데 이번에 오타니 쇼헤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볼티모어는 오늘도 이제 13대 1로 크게 이겼지만 전날 19연패를 끊었죠. 그렇죠. 엔젤스한테. 네. 그러니까 엔젤스가 그만큼 전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저께 다저스하고 이제 샌디에고가 무려 16이닝 혈투를 벌였어요. 제가 그거 중계했잖아요. 네네네. 죽는 줄 알았어요. 5시간 49분 동안. 미국은 그걸 끝까지 하더라고요. 무승부가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자를 그렇죠, 두고. 그렇죠. 근데 왜 샌디에고가 졌느냐? 네. 15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극적인 투런 홈런을 치고도 졌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JC 팅글러 감독이 곰바우 짓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1, 2, 3, 4, 5번 타순이 쭉 있는데 그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오스틴 룰라 자리에 네. 대주자 김하성이 나갔어요. 그 5번 타순인데 그러고 나서 9번 투수 자리에다가 포수 빅터 카라티니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5번에 투수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투수가 다 방망이를 쳤어야 돼. 야수를 다 써갖고 그래서 어저께 그 기록이 나온 게 뭐냐면 전체 13개의 고의사고 인텐셔널 베이스 온볼이 나왔는데 네. 이게 메이저리그 기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텐셔널 베이스 온볼은 이제 1955년부터 기록이 도입이 된 건데 다저스는 무려 8개를 고의사고를 줬습니다. 샌디에고한테. 특히 제이크 크로네러스가 이제 4번 타자를 맡았는데 연장전에서 한 번도 타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전부 전부 고의사고를 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타티스 주니어를 치고 그다음에 매니 마차도 제이크 크로네스는 무조건 고의사고로 내줬어요. 그런 다음에 투수하고 승부를 한 거예요. 다 네. 말루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공격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팅글러 감독이 더블 스위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내셔널리그는 이제 그 더블 스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투수 자리가 그러니까 투수가 여기서 이제 공격이 끝나면 다시 이 공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8번에서 공격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수가 공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야수를 넣고 공격이 뒤에는 한 4, 5번 자리에다가 투수를 넣어요. 이걸 더블 스위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못한 바람에 결국은 홈에서 연장전에서 5대 3으로 패한 겁니다. 그러네요. 무려 5시간 49분. 올 시즌 가장 최장 시간에다가 16이닝도 가장 긴 경기였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그거 중계하느라 가지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 중계할 때는 화장실은 언제 가나요? 중간중간에 이닝 가죠. 그렇군요. 이닝 네. 네,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어차피 저희 관심사는 유현진 투수였기 때문에 열을 네. 냈는데 전반적인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고 경기 상황을 자, 네.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네. 화이트삭스전에서 어쨌든 너무 이렇게 크게 그리고 홈런도 정말 3방이나 맞고 이렇게 졌단 말이죠. 네. 그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유현진 투수가? 사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쉽지 않은데. 7실점은 올 시즌 류현진 투수가 허용한 최다 실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도 한번 3.2이닝 동안 10안타 허용하면서 7실점을 그렇죠. 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도 7실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책점이 6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장타를 7안타 가운데 홈런이 3개, 2루타가 하나. 그러니까 타구들이 다 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회 강판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시카고 하이삭스 타자들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 네. 근데 사실 토론토 입장에서는 뼈 아픈 게 10대 7로 패했어요. 네. 아, 10대 7이죠, 마지막에. 4연전에서 네. 일단은 먼저 2승 1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믿었던 유현진 투수가 나가서 어쨌든 자신이 승패를 떠나서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발판만 마련해주면 됐는데 여기서 그냥 대량 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대량 실점하면요 공격으로 뒤집기 어려워요. 그다음 뭐 화이삭스는 뭐 공격 안 하나요? 계속해서 공격해서 추가점을 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10대 7로 졌는데, 그러니까 토론토 입장에서는 유현진 선수의 7실점 패전도 뼈 아프지만 팀이 이길 수 있는 시리즈를 그럼요. 3승 1패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를 결국 2승 2패가 돼갖고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이제 점차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뼈아픈 그 패배를 당했는데 네. 일단은 화이삭스가 홈런 3개를 보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보통 홈런이 포심 페스티벌이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구속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 1대 0으로 토론토가 앞선 상황에서 2회에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이제 트레이드해 온 선수죠. 넌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때. 네. 그 시자 에르난데스 선수가 74마일 느린 커브를 쳐갖고 홈런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또 거의 메이저리그에서 변화고는 또 엄청 잘 치는 터자예요. 네. 홈런 21개를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회에는 루이스 로버트가 87마일 커터를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다 좌월 홈런 쳤어요. 다 잡아당겨갖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리그 타점 1위를 기록하는 지난 시즌 MVP 호세 어브레이우가 다시 또 82마일 체인지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던질 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이삭스한테. 원래는 유현진 선수가 포심 페스티벌은 장타를 허용하지만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 커브, 커터 이런 공들을 잘 던지잖아요. 체인지업 페이스, 볼의 완급 조절을 잘하는데 네. 이 공들이 전부 홈런을 맞으니까 그 다음에 뭘 던져요? 네. 던질 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올 시즌에 홈런 3개는 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이제 뉴욕 양키스전한테 8월 때 한 경기 홈런 3개를 허용한 적이 있는데 이제 토론토 와서는 지금 2번째인데 올해는 한 경기에서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전에 이 투구 내용은 한 경기 최다 실점 타이 그리고 한 경기 최다 홈런 이런 아주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유현진 선수가 12승 6패에 다승 공동선두였는데 단독선두로 나갈 기회를 그렇죠. 잡았거든요. 네. 게리 콜이 이제 오늘은 등판 아니니까 그랬는데 패전 투수가 되고 평균 자책점이 3.54에서 3.88로 치솟았는데 이게 올 시즌 유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 중에 가장 높아요. 제일 나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화이트삭스전에서는 아주 한마디로 죽을 쓴 거네요. 예, 죽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사실 잘 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이쯤에서 이제 뭐 문 기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분석에 더 한 걸음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자면 네. 왜 지난 경기에는 7이닝을 한건 무실점으로 정말 깔끔하게 맞고 이번에는 그때의 경기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됐을까요? 유현진 투수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피니스 피처라고요. 네. 파워 피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 피처들은 뭐 조금 자기 컨디션이 아니라도 힘으로 윽박하려고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니스 피처는 생명이 뭐예요? 커맨드예요. 제구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유현진 선수가 우리가 오늘 화이트삭스전에서 말하는 제구는요. 네. 뭐 볼 컨트롤이 이렇게 들어오는 제구가 아니에요. 핀포인트 제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더라인 피칭을 해야 돼요. 네. 좌우 상하 코너로 던져줘야 되는데 공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홈런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화이트삭스전에서 볼넷 하나 허용했어요. 그럼 뭐 경기 쭉 보면은 제구가 안 돼갖고 뭐 볼넷을 계속 내주고 뭐 몸에 맞는 걸 내주고 나서 꽉 맞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핀포인트 제구가 안 돼 놓으니까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거기에 특히 변화구에 대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의 피칭은 뭐예요? 일단은
볼의 완급 조절을 잘하고 커맨드가 좋고 그렇죠. 볼넷을 안 주고 네. 그런데 볼넷은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게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공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타를 허용한 거죠. 평상시에 문 기자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볼 스피드는 오늘 어땠나요? 볼 스피드는 91마일 뭐 그러니까 지난 디트로이트전보다는 이제 뭐 한 1, 2마일 정도 조금 떨어졌죠. 네네네. 그때는 이제 볼에 힘이 있었으니까 92마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 한 90마일 정도. 네네네. 그렇지만 이 컨트롤이 안 정도도 되니까. 이 정도도 유현진 선수는 다 이겨냈죠. 그것도 다 승리 투수로 되고 그랬는데 화이트삭스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통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9타 중에 8타자가 우타자로 나왔고 네.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어떤 지금 지구에서 어떤 팀입니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우타자 쭉 나온다고 뭐 그건 의도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대부분 왼손 투수가 나오면 다 우타 라인 합니다. 뭐 신문에 제가 봤더니 또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써있길래. 예. 그럼 로비레이는 로비레이는 뭐 왼손 투수 아니었나? 아 그러네. 네. 걔는 그거는- 우타자였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다 우타자 쓰는 거예요, 그건데. 오케이. 뭐 유현진 선수가 우타 다 나온다고 그래갖고 의도 터지고 자타가 중간에 들어갔다고 뭐 호투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오늘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one of those 게임이라고 그러는 건데 오케이. 이게 하나도 안 통한 거죠. 근데 이제 워낙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그 장타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런 강팀들은 보면요. 만약 어느 한 날 뭐 다저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막 엄청난 안타를 쳐. 네. 그 다음날 4호안타 빈타. 빈타. 이렇게 돼요. 네. 투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를 만났는데 화이트삭스가 전날 로빌레이한테 삼진 14개를 아 그랬군요. 당했어요. 삼진 14개씩이나 그냥 기록했는데 뭐 빈타였잖아요. 1점밖에 못 냈잖아요. 3대1로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현진 선수가 딱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만만하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언럭키했다고 봐야죠. 그 뭔가 제 느낌에도 네. 이전 경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빈타로 얻고 있으면 야 내일은 한번 진짜 잘해보자 이런 각오를 선수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지금 중부지구 지금 9게임 차로 앞서가서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탑인데. 지구 우승을 이제 끝내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지금 1승 2패로 몰렸잖아요. 네. 그럼 선수들도 분위기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우린 여기서 그래도 반타작은 만들고 가야지 예. 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죠. 그리고 일단은 또 토니 라루사 이 베테랑 감독이 라인업을 다 우타로 짝으면 이거 뭘 뜻하냐?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돼. 라인업으로 보면 알아요. 그냥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집중력을 갖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유현진 선수가 이제 또 말씀하신 당한 것처럼 이제 거죠. 제가 이제 뭐 메린이로서 지금 문 기자님과 이 어언 한 2달을 생활을 했으니 좀 참견을 또 하자면 어제도 좌투수, 오늘도 좌투수 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한테는 또 그것도 적응 익숙해졌겠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선발 로테이션을 할 때 네. 좌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징구다리로 얘기 하는 게 들은 것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타자들이 이제 자완이 나왔을 때 우타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나오면 타격감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우타자를 하면 또 왼손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보면 메이저리그는 지금 그러니까 다저스 같이 선수들이 풀로 가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 감각을 익혀줘야 돼요. 뭐 아무리 포수 윌 스미스가 타격이 좋아도 네. 오스틴 반스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선수도 경기 감각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적인 상황에서 또 나가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선수를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경기 감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강팀은 또 그런 게 있군요. 한국에서 옛날에 유중일 감독이 나는 쓰는 애만 쓴다고 그래서 LG 와갖고 참패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는 그거는 몇 경기 안 될 때는 통하지만 이렇게 162기 장기 레이스를 할 때는 선수를 풀로 가동해서 그러네요. 이 선수들이 항상 베스트 쉐이프,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감독, 투수 코치 그리고 타격 코치의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포수는 어제하고 똑같았습니까? 아니요. 포수는 포수는 달라졌습니까? 그 어제 결승타를 친 그 커크 타자를 지명타자로 쓰고 그리고 왜 그러면 커크를 지명타자로 쓰고 네. 리스 맥과이어가 뭐냐? 리스 맥과이어가 유현진이랑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 알레한드로 커크는 방망이 좋아요. 네. 그 방망이 좋은 타자를
지명타자로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현진이랑 호흡을 안 맞았기 때문에 유현진 투수랑 호흡을 안 맞추면 포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유현진 선수 머리 계속 건듭니다. 왜 그러냐면 볼 네 가지를 워낙 다양하게 구성하니까 커크 같은 경우는 경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사인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맥과이어를 포수로 안 치고 커크를 지명타자로 쓴 거예요. 아이고 유현진 투수가 그럼 이렇게 막 핀데가 되게 이렇게 없네. 그냥 어제 좌투수 오늘도 좌투수여서 그냥 공이 너무 아니 폼이 너무 익숙하고 공이 익숙해진 타자들이 너무 잘했다. 이거 이번에는 그냥 시카고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잘하는데 유현진 선수가 딱 걸린 그런 경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내 보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전에 끝났잖아요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국뽕이 또 발휘가 돼서 그래도 에이스인데 했는데 참 오늘 경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는 네이 로빌레이. 그러니까 걔한테 넘어간 상황 뭐 이런 게 저는 이미 이걸 느꼈죠. 왜 그러냐면 네. 후반기 첫 경기에 로빌레이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팀의 에이스는 로빌레이야. 아이고. 더 이상 유현진은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토론토 출입 기자들도 다 알아요. 자, 지난번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죠. 그러면 전반기 때는 유현진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 이 토론토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됐는데 질문 서너 개 땡. 이건 뭘 뜻하냐면요.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줌 인터뷰를 하지만 우리가 라카를 들어가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라카를 들어가면 누가 이 팀의 리더인지가 딱 나타나요. 기자들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야수 리더가 있고 투수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맥스 셔저도 있고 워커빌러도 잘 던지지만 팀의 리더는 클레이턴 커셔예요. 커셔한테 항상 가서 뭘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키스라는 팀이 항상 클럽하우스 주도권 싸움이 많아요. 왜냐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니까. 데릭 지터가 거기 있을 때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왔잖아요. 자기가 야구는 지터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래서 주도권 싸움 하려다가 찍었어요. 그냥 한 방에 간 거예요. 제가 스프링 트레이닝 때도 그 템파에 있는 라카에도 딱 갔는데요. 지터가 어떤 존재인지는 라카에 딱 들어가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그 61이라는 게 있어요. 1961년도에 미키 멘틀과 로저 메리스가 그 베이브 루스의 한 시즌 최다 홈런 60개 경신에 이제 둘이 같이 하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클럽하우스 라카에서 누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냐요. 근데 로저 메리스가 일단 홈런 61개로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깼죠. 근데 미키 멘틀이 그때는 리더였어요. 근데 멘틀은 부상 때문에 홈런을 53개로 끝냈죠. 그러니까 멘틀이 3번을 치고 로저 메리스가 4번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MM4라고 그래요. 초콜릿 그 MM4. 근데 로저 메리스는 4번을 쳤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얘기했죠. 다저스가 8개의 고의사고를 내줬다고 그랬죠. 샌디에고한테. 미키 멘틀이 로저 메리스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친 61개 그 시즌에 로저 메리스는 단 한 개의 고의사고를 못 얻었어요. 왜 그러냐? 미키 멘틀을 고의사고로 내주고 로저 메리스하고 승부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진기록이에요. 홈런 61개 친 타자한테 고의사고가 없어요. 베리 본즈는 기록이 있어요. 신기하다. 120개 고의사고를 얻었어요. 한 시즌에. 뭐 저기 올드한 선수 이름부터 현대 선수까지 이름이 막 나와가지고 저는 잘 못 알아듣겠고. 지금까지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내용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현진 투수가 승률 5할 이상의 팀과 이하의 팀을 만났을 때 투구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지난해 60경기 일정이었죠. 단축 일정이고 올해는 이제 162경기 일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투구 내용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더 팀 이건 뭘 뜻하냐? 플레이오프 경쟁을 벌이는 승률 5할 이상 팀. 넌 컨텐더 팀은 승률 5할 이하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팀이에요. 자, 화이트삭스는 이미 지구 우승이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요. 올 시즌 등판에 이런 컨텐더 팀,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을 성적으로 기준해서 상대의 선적. 네. 그래서 승률 5할 이상이냐 5할 이하를 따졌을 그렇죠. 때 19경기가 승률 5할 이상 팀과 대결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 화이삭스전 포함해서 네. 성적이 어떻게 되냐? 5승 6패에 평균 자책점이 5.10입니다. 5할 이상 팀에게는 굉장히 나쁘죠? 그러면 승률 5할 이하 팀은 어떠냐? 8경기를 나왔는데요. 7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84입니다. 완벽하죠? 이 중에 3승이 볼티모어 오리올스로부터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투수든지 5할 이상 팀, 5할 이하 팀과는 편차가 있어요. 평균 자책점이랑 승패가. 근데 유현진 선수는 이게 지금 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률 5할 이상 팀한테는 사실 승패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디시전 경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커빌러가 블랙스넬하고 투수전을 했는데 워커빌러가 올해 샌디에이고에 3번 나왔는데 네. 3경기 다 노디시전이에요. 이런 경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지금 이 컨텐더 팀과 19경기에서 성적이 5할이 안 되고 5승 6패고 평균 자책점도 5.10으로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네. 근데 5할 이하 팀은 뭐 완전히 갖고 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승 레이스를 하는 데는 결국 일정이 유현진 선수의 그 다승 몇 승까지 하느냐 이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볼티모어 오리올스하고 시리즈 3번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 5할 이상의 이하의 팀들과 경기를 한 것들도 나중에 뭐 계약을 할 때 돈을 받는 거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영향을 끼치나요? 선수의 실력에? 유현진 선수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무슨 아니 그런 거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 하죠. 강팀에 강하고 뭐 약팀에 강하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래도 다 에버리지로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3할을 치려면 어떻게 치는 건지 알아요? 네. 약팀 있죠. 만만한 투수한테 몰아치기를 하는 몰아치기. 거예요. 결국은 에이스급한테는 1안타 칩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유현진 선수뿐만 아니고 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지금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네. 성적이 이렇게 뚜렷하게 편차가 크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 유현진만 유단히 그건 이렇다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메리니로 잘못 들어가지고 네. 유현진만 그게 이렇다. 뭐 이렇게. 아니, 되는 거야. 다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올해 이게 좀 심하게 나타났다. 평년보다 올해는 네, 조금 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유현진 선수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있는데 네. 앞으로의 유현진 선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다음 경기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유현진 선수가 에이스 자제를 로비 레이한테 뺏기고 레이는 삼진 14개를 잡으면서요.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역대 자완 투수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어요. 최다 그러니까 이제 탈삼진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유현진 선수 다음 경기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면 좋을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우리가 항상 이 경기를 부진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사들이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그걸 또 다시 뒤집죠. 그렇죠. 유현진 선수의 그 패턴이 그렇죠. 패턴이 그러니까 두 번을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세 번째 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유난히 이제 이 널뛰기 업앤다운 피칭이 심한, 많죠. 맞아요. 널뛰기 피칭이 많은데 이번에는 또 다음 경기가 또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볼티모어 시리즈 이제 3번 남았는데 2번 남았어요. 근데 볼티모어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양키즈전에 있군요. 등판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다승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볼티모어전에 2번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경기들이 또 쉽지 않은 경기니까. 근데 유현진 선수가 아무튼 이 마무리를 잘하면서 팀이 마지막 주까지 그렇죠. 결국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와일드카드가 어렵더라도 팀이 마지막 주까지 이게 그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시즌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토론토는 성공한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못 갔다고 그래서 뭐 성공한 시즌, 실패한 시즌 이게 아니고 마지막 주까지 토론토 같은 팀은 끝까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아직도 계산 숫자상으로 남아있다. 이러면 이건 성공한 시즌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려면은 유현진 선수가 자기 역할.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에이스 자리는 뭐 물론 로빌레이에게 돌아갔지만요.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유현진 투수 그 앞으로 저희 뭐 한인들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한국에서도 기대 많이 하는데요. 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좀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응원하는 또 한국인들 많잖아요.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상열 기자님께 저희 지금 팬미팅이 1명 신청했습니다. 이거 인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그거 제 책임은 아니죠.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빨리 좀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조만간에 우리 5분 모이면 좋은 자리 한번 마련을 하겠고요.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한국에 한국에 계시는 많이 분들 계세요. 이렇게 뭐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 보니까 한국에 월대 한국에 월등히 많죠. 90몇 퍼센트, 5%는 한국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문 기자님이 난처한 이 상황이 왔는데 양현종 선수가 갔잖아요. 드디어. 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안 근데 부를 거라고 했잖아요. 저희 뭐 아니 제가 안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까? 설령 와서는 뭐 하냐 이거죠. 와서는 뭐 어떡하냐고. 와서 불렀으니까 던지게 할 거 아니에요? 불펜에서든. 그냥 메이저리그 뭐 5성 호텔에 묵고 이런 거? 그럼 텍사스가 양현종 선수를 한번 이렇게 더 땡긴 이유는 뭘까요? 무슨 기회를 주죠? 거기 지금 팀이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는 그런 거죠. 걔네 서로 다 와서 우선 던져봐라. 경험해봐라. 그런 거지. 무슨. 별로 의미 없어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너무 의미를 양현종 부여할 수가 없어요. 양현종 아니 양현종 선수를 제가 그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체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양현종 선수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응원을 자꾸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양현종 선수랑 또 기아 뭐 저거 하다더니 기아에 또 초콜릿 쿠키 보냈다고 또 이렇게 우리 나를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기아랑 친하다요. 근데 야구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봤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일단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양현종 선수가 뭐 그렇다고 뭐 기아에 뭐 거기랑 무슨 뭐 척지고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야구를 하더라도 좀 자기가 마음이 편한 곳에서 야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아가 싫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그 감독 맷 윌리엄스 감독이 있어서 좋긴 할 텐데 맷 윌리엄스 감독은 뭐 미국 스타일이니까 미국 감독들은 뭐 한국 감독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선수들 대하고 이러는 게 그렇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올해 KBO 리그가 마지막까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위 세 팀의 감독이 다 미국 감독이에요. 미국 감독들은 뭐예요? 미국은 그 마지막까지 하위 팀이 상위 팀을 괴롭혀. 물어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승 1패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상하이 팀의 전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잡질 못해요. 그리고 일정이 이제 KBO에서 이제 우천 때문에 새로 일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위 팀은 전부 이삭죽기 승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순위 변동이 없어요. 1위 팀이 순위 변동. 그런데 이번에는 하위 다 세 팀이 다 미국 감독들이 아니에요. 미국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밌을 거다. 왜? 이 감독들이 상위 팀을 이렇게 잡으니까. 정상적인 경기를 펼치는군요. 한국이 옛날에 뭐, 우리는요, 뭐 그러면 뭐 감독끼리 대충 얘기하잖아요. 뭐 좀 봐줘,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봐줘. 농담이지만 그런 게요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변에. 선수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얘기하면은 그런 식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한국 스타일이다. 그렇게 항상 말하죠. 그렇군요. 저희가 그 양현종 선수 한번 알아봤고 박효준 선수는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마이너로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당분간 못 올라오는 거입니다. 그렇죠. 타격이 뭐 안 되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사실 타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 컨트랙을 했으니까 지금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리그에서 타격 보완을 하는 게 더 낫죠. 왜냐면 지금 거기서 그냥 계속 거기 있잖아요. 아니 지금 거의 지금 시즌이 막판이 됐는데 뭐 타격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뭐가 차이가 없잖아요. 전반이나 지금 4월이나 지금 8월이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더가웃에서 치어리더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사실 트리플레이에서 더 이렇게 그 미국의 빠른 공들 트리플레이 공 굉장히 빨라요. 100마리 던지는 애들 무척 많아요. 거기서 적응해갖고 메이저리그로 가면 되는데 메이저리그 컨트랙이니까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최지만 선수는 왜 올 시즌 벌써 3번째는 햄스트링 부상인데 햄스트링 부상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머리가 잘려. 아 여기 허벅지. 가끔씩 저도 땡깁니다. 그게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KBO 리그 취재를 할 때는 네. 이 햄스트링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그 일본 용어를 하는데 니꾸발이라고 그랬어요. 니꾸발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봤는데. 아니, 야구 기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네네네. 니꾸발이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없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문적인 그 스포츠 용어 같은 것들이 그렇구나. 정착이 안 아, 됐으니까. 네네네. 니꾸발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나중에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 와서 보니까 이게 햄스트링이야. 그러니까 보통요 이 야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이 많아요. 축구, 농구 이런 거 햄스트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랑 농구는 계속해서 뛰잖아요. 움직이죠. 야구는 정지해 있다가 확 뛰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도 2루타 치고 2루 뛰어가다가 햄스트링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야수들이 뭐에 부상이 제일 많냐? 햄스트링 그리고 그로인 스트레인이에요. 여기에요. 사타구니 부상이에요. 사타구니 부상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빌리크 옆구리 부상 이것도 오래 가요. 고약한 거 여기 세기다. 이게 야구 선수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그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투수들은 인플레메이션,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팔꿈치의 염증, 또 어깨 염증 이게 이제 자주 있는 거고 야수들은 햄스트링, 그로인 스트레인, 그다음에 이제 오빌리크 부상 이런 부상들이 아주 괴롭히죠. 잘 안 나요. 네. 했다가 제발. 다시 재발. 켄 그리피 주니어가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이제 자기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거잖아요. 메이저리그는 한 팀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면 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권리예요. 그래갖고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떠나죠. 왜 그러냐면 알렉스 로드리게 때문에. 한 팀에 태양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그땐 더 이제 젊고 빛났구나. 올라오니까 켄 그리피 주니어가 이제 떠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뛰었던 신시내티 레이즈로 가죠. 근데 신시내티 레이즈 가서 얼마 안 됐다. 바로 햄스트링 왔고 장기. 그래서 그 켄 그리피 주니어가요. 사실 행크 아론이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자기의 홈런 기록을 깰 선수는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가 신시내티 레이즈에서 햄스트링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부상 때문에 홈런 기록을 못 깨죠.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는 아주 순수한 그 클린 베이스볼 플레이어잖아. 베리 본즈는 약물이잖아요. 그러네요. 약물로 홈런 만든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켄 그리피 주니어가 좀 신시내티 레이즈에서는 그랬군요. 제대로 기량을 발휘를 못했죠. 네. 그렇군요. 네. 김광현 선수 소식도 혹시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광현 선수는요, 지금 이제 그 현역으로 복귀를 하면서 불펜에 그렇죠. 들어갔죠. 갔죠. 네. 한 경기 뛰었죠. 네. 2.2이닝 동안. 근데 김광현 선수는 스트라이크 볼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편차가 있더라고요. 60%가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무시점 했는데, 근데 지금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잭 플레어티가 에이스가 또 그 어깨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피츠버그 전에 선발 투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방송을 들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일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김광현 선수가 선발 투수로 피츠버그 전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와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피츠버그 또 약팀이니까 한번 또 해볼 만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소식을 또 다양하게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 또 꾸준히 해주시고요. 팬미팅 조만간에 마련되어 있는데 신청 제가 한 5명은 돼야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뭐 코로나 때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